안녕하세요. 백년서재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막연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하루하루 나약해지는 자신을 바라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죠. 우리가 노년하면 흔히 장수를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그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건강과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 긴 노년은 자칫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80세 이후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소개할 책 80세의 벽은 바로 이 현실을 냉정하게 짚어줍니다. 이 책은 무조건 오래 사는 법이 아니라 행복하고 의미 있게 오래 사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건강 상식을 과감히 깨뜨리고 때로는 의사의 말조차 의심하며 자신만의 행복을 선택할 용기를 줍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우리가 지금부터 꼭 알아야 할 지혜, 이 책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삶은 단지 오래 사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즐기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을 한층 더 행복하게 만드는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백년서재와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자 와다 히데키는 일본 최고 권위의 노인정신의학자입니다. 그는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며 깨달은 단 하나의 진리를 강조합니다. 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한 노후의 출발점이다. 이 말은 겸허히 현실을 수용하되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남성은 평균적으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기간이 72세, 여성은 75세까지이며 이후부터는 타인의 돌봄 없이는 일상을 유지하기 어려운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를 건강수명이라 부릅니다. 그 뒤를 잇는 삶은 평균 수명에 해당하는 남성 81세, 여성 87세까지의 시간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고통의 연속일 수 있음을 냉정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 경고는 절망이 아닌 지금 바로 삶을 다시 설계하라는 초대입니다. 이러한 통계는 전 세계 고령사회가 직면한 공통의 현실입니다. 디펙 초프라 박사는 노화는 선택 가능한 믿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세포는 마음의 명령을 따른다고 강조하며 긍정적인 신념이 신체의 면역력과 회복력을 강화한다고 주장합니다. 책에서도 비슷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 당장 마음가짐을 바꾼다면 건강 수명을 넘은 그 이후의 시간도 얼마든지 의미 있는 삶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조지 번스는 100세가 넘도록 무대에 섰고 무대 위에서 유머를 던지는 일이 자신에게 최고의 치료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시가를 피우며 사람들을 웃기는 삶을 살았고 심지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절대 운동하지 않는다. 나는 내 몸을 아끼지 않는다. 내 몸은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이다. 건강상식에 반하는 삶이지만 그는 행복했고 오래 살았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책에서 말하는 참지 않는 삶의 상징입니다. 사람마다 삶의 철학은 다르지만 에크하르트 톨레가 강조한 지금 이 순간의 힘은 공통적으로 울림을 줍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노년의 삶은 결국 고통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그 작은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노후를 가장 아름답게 채우는 방법입니다. 이는 유교적 가치인 안분지족과도 닮아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고 주어진 상황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것. 그렇게 사는 이들의 얼굴엔 평온함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80세 이후에도 병원을 의지하며 건강검진을 통해 안심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책은 이 같은 믿음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정상 수치란 과연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일 수 있을까요? 저자 와다 히데키는 수십 년 동안 고령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았습니다. 숫자가 환자를 말해주지 않으며 오히려 숫자에 맞추려다 환자가 고통을 겪는 일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혈압이 높다며 약을 처방받고 간 수치가 나쁘다며 수술을 권유받지만 정작 그런 치료가 수명을 단축시키거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진정한 건강이란 수치가 아니라 실제 삶의 질과 기분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던 의료에 대한 맹신에 의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이 대목에서 탈무드의 지혜가 떠오릅니다. 자신의 건강은 의사보다 먼저 자신이 책임진다. 현대 의료 시스템은 환자를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기 쉽지만 유대인은 교육을 통해 스스로를 돌보는 지혜를 가장 먼저 가르칩니다. 자신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감정을 갖느냐가 병보다 더 중요하다는 가르침이지요. 와다 히데키의 조언도 같은 맥락입니다. 80세가 넘으면 검진보다 자신을 잘 아는 것, 스스로의 리듬과 기분을 기준 삼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는 코로나19 시기에 병원 방문이 줄면서 오히려 전체 사망자 수가 감소한 현상을 예로 들며 병원 방문 자체가 노인들에게는 위험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병원을 덜 찾았더니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았다는 이 아이러니는 우리 모두가 당연히 여겨온 의료에 대한 신념을 뒤흔듭니다. 실제로 홋카이도 유바리시의 사례도 놀랍습니다. 재정 파탄으로 병원이 축소되었지만 오히려 주민의 사망률은 줄었습니다. 사람들은 병원이 아니라 자택에서 가족 곁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했고 노쇠라는 자연스러운 이유로 떠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노자와 장자가 말한 자연의 순리이며 억지로 거스르려 하지 않는 삶의 방식입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은 무리하게 약을 먹다가 오히려 몸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책은 80세 이후라면 예방약조차 불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방이 아닌 지금을 살아야 할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불교의 무상 개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그 변화를 억지로 막으려는 집착이 오히려 고통을 낳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조 디스펜자 역시 인간은 에너지와 의식으로 이루어진 존재이며 몸이 아니라 마음과 파동이 건강을 좌우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수치에 의존하기보다 마음과 생활의 질을 기준으로 삼는 이 책의 철학과 닮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몸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회가 규정한 정상이라는 틀에 나를 끼워 맞추며 살고 있는가? 누군가는 의사의 말이니까 따라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많은 의사들은 자신에게는 그 조언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중적인 현실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의심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지를 스스로 선택하는 힘. 그것이 80세 이후를 진정한 자유의 시대로 만드는 열쇠입니다. 80세 이후의 삶은 더 이상 타인의 평가나 기준에 맞추는 시기가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병은 근심으로부터 온다고 말했습니다. 심리적 고통이 몸을 해친다는 이 말은 오늘날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현대의학과도 일치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사회의 기준에 맞춰 억누르며 사는 삶은 결국 병을 부릅니다. 반대로 하고 싶은 일에 열정을 쏟는 삶은 몸을 회복시키고 삶을 연장시킵니다. 80세를 넘어서는 삶이란 단지 수명이라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 더는 남의 눈치를 보거나 사회가 정해놓은 틀에 얽매이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는 선언입니다. 책은 바로 이 지점을 강조합니다. 더 이상 참고 억누르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이미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저자는 실제로 수천 명의 노인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사실 하나를 공유합니다. 바로 남은 기능을 쓰지 않으면 급속히 쇠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근육뿐 아니라 뇌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쓰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이 단순한 원리는 인생 후반부를 더욱 생기 있게 살아가기 위한 실천적 조언으로 이어집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가는 것을 막지 말고 오는 것을 억지로 끌어당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고
억지로 고치려 하지 않는 지혜. 이는 책에서 강조하는 참거나 무리하지 않기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억지로 운동하고 좋아하는 것을 참으며 살아가는 삶은 노인의 정신을 위축시킵니다. 오히려 즐겁고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삶이야말로 뇌와 몸을 자극하며 활력을 되살립니다. 실제로 저자는 암보다도 스트레스가 더 무서운 적이라고 말합니다. 즐거움이 면역력을 높인다는 과학적 연구들은 이미 여러 논문에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는 디펙 초프라가 말한 면역력은 마음의 평화에서 시작된다는 의학적 명제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영화배우 모건 프리먼은 어느 인터뷰에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늙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이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늙는다는 사실 자체를 가장 자유로운 시기의 시작이라고 여깁니다. 이러한 철학은 책이 제시하는 방향성과도 정확히 겹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늙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늙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도달입니다. 삶의 본질에 다가가는 문턱이지요. 책은 말합니다. 80세 이후는 완쾌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절망의 선언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한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완치보다는 병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암도, 당뇨도, 고혈압도 완전히 없애려 하기보다 친구처럼 함께 지내는 법을 익히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이는 투병이 아니라 병각함, 즉 병을 자각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로 삶을 전환하는 철학입니다. 마치 에크하르트 톨레가 말하듯 고통은 저항에서 시작된다. 병을 고치려는 저항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겠다는 수용의 태도가 평온한 노후를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많은 노년의 환자들이 병원을 떠나 자택에서 조용히 생을 마치는 것을 선택합니다. 병원이 줄어들자 사망자가 오히려 감소했다는 유바리 씨의 사례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선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병원을 찾아 떠도는 의료 난민이 아닌 삶의 마지막 순간을 자신의 집에서 맞이하는 존엄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년의 권리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익은 죽음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만이 삶을 제대로 산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책이 말하는 바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내 삶을 주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내 기쁨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당신의 몸이, 당신의 마음이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정해진 기준과 수치가 아니라 나의 욕구와 감정, 그리고 기억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80세 이후에 우리가 걸어야 할 삶의 방향입니다. 80세 이후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장수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장수가 아니라 질 높은 삶이 화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곧 나라의 근본이 되는 도리이니 늙었다 하여도 도를 잃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자율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뜻합니다. 책도 같은 맥락에서 말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며 좋아하는 것을 참지 말고 살아있음을 느끼며 살라는 것입니다. 건강이란 삶을 내 손에 쥘 수 있는 힘이지 절제의 강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네빌 고다드는 인간은 자신이 상상하는 바에 따라 현실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노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나이에 뭘 해라는 말은 상상력을 스스로 거세하는 말입니다. 반면 지금이 가장 나다울 수 있는 때야라는 말은 삶을 풍요롭게 바꾸는 주문입니다. 책은 우리에게 늙은 나를 수치로 보지 말고 가능성으로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지금껏 억눌러왔던 감정, 해보고 싶었던 일, 사랑, 즐거움, 그리고 자유. 그것들이야말로 노년이 가져야 할 가장 값진 자산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삶을 4가지 고통, 즉 생로병사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늙는 것은 자연의 순리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책은 늙음을 슬퍼하지 말고 그 속에 깃든 자유를 보라고 조언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느긋하고도 깊은 사유의 시간이며 가장 나다운 방식으로 세상과 관계 맺을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디펙 초프라는 그의 책에서 의식은 나이 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몸은 쇠퇴하지만 마음은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책이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의식의 전환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중요한 때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어떻게 늙을 것인가? 와 동일한 질문입니다. 누군가는 참으며 늙고 누군가는 누리며 늙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단 한 가지에서 갈립니다. 바로 선택입니다. 누군가에게 80세는 마지막 정거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말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삶의 한복판에 선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누구의 기대에 맞출 필요도 강박에 얽매일 이유도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하루를 보낼지 그 모든 것을 오롯이 자신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자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숫자에 휘둘리는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80세라는 수치는 단순한 나이일 뿐 그것이 곧 삶의 질을 말해주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조 디스펜자는 몸은 과거의 기억에 반응하지만 마음은 미래를 창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책은 우리에게 과거의 병력이나 나이로부터 자유로워져 지금 이 순간의 감정과 욕망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억누르고 절제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80세 이후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가장 강력한 치유 방식입니다. 공자도 논어에서 말했습니다. 72종 심소욕 불유구. 70세가 되면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도를 넘지 않는다. 공자가 말하는 이상적인 노년은 바로 자율성과 자유의 합일입니다. 즉, 나이 든다는 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퇴화가 아니라 인간 정신의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80세 이후는 어떨까요? 그것은 인생의 마지막 연금술입니다. 세상에 휘둘리기보다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진짜 나를 실현해 나가는 시기입니다. 실제로 에크하르트 톨레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에서 삶은 지금 이 순간 외엔 없다. 모든 고통은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두려움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노년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겪는 건강에 대한 불안, 사회적 고립, 죽음에 대한 공포는 대부분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상상이 만들어낸 환영입니다. 책은 이러한 상상을 차분히 내려놓고 지금 할 수 있는 작고 확실한 행복에 집중하라고 제안합니다. 그것은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일 수도 있고 오래된 친구와의 통화 또는 손주와의 짧은 산책일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늙은 사람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는 깊지만 가지는 하늘을 향해 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결국 깊어지는 일입니다. 단지 육체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폭과 영혼의 깊이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책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병원에 가지 않았더니 사망률이 오히려 줄었다는 통계는 단순한 의학적 해프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노년기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언젠가 반드시 찾아오는 끝이지만 그 마지막을 어떤 얼굴로 맞이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책에서 와다 히데키 박사는 말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행복한 길로 마지막에 괜찮은 인생이었어. 고마워라고 만족하며 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불행한 길로 아,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며 후회 속에서 가는 길이다. 그는 이 두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택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묻습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 무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진리입니다. 나이 드는 것, 질병, 죽음. 이 모든 것도 무상의 흐름 속에 자연스레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교의 노자는 이러한 흐름을 물처럼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거스르기보다 순응하며 지금 이 순간의 진실한 삶에 충실하라는 뜻입니다. 책은 노자나 불교의 무상과 맥을 같이 합니다. 즉, 노년기는 절망의 시기가 아니라 자연의 흐름 속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지는 시기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 흐름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중요한 태도는 참지 않는 삶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80세 이후에는 암이 있어도 그냥 두는 것이 낫다. 암보다 스트레스가 더 나쁘다. 이 말은 단지 의학적인 조언을 넘어 자기 선택의 삶을 촉구하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과연 건강을 위해 참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건강한 삶일까요? 혹은 나이 들었기에 하고 싶은 것을 억제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치유일까요?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든다고 했습니다. 정신적 억압은 곧 신체적 병으로 이어진다는 고찰입니다. 실제로 디펙 초프라는 그의 저서에서 감정은 세포에 저장된다고 밝히며 억눌린 감정이 육체 질환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책에서 말하는 참지 않는 삶이란 단순히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뜻이 아니라 억압된 감정과 욕망을 더는 억누르지 말고 자신을 치유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실천적 철학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80세 이후의 삶은 새로운 도전의 시기이자 나를 위한 해방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첫 걸음은 의사의 말도 의심하라는 대담한 조언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현대 의료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정상 수치는 사람마다 다르다. 의사들이 환자보다 수치를 더 믿는다고 단언합니다. 이런 지적은 단지 의료 체계의 비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외부 권위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기준을 세우라는 철학적 선언이기도 합니다. 유명 배우 모건 프리먼은 70세 이후에도 꾸준히 영화에 출연하며 스스로를 현역이라 부릅니다. 그는 어느 인터뷰에서 나이 드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그 자체가 연기의 깊이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책이 강조하는 있다의 태도와 일치합니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존재하며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삶은 가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수치와 통계, 타인의 기대에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안의 목소리를 따라 후회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책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따뜻하고도 단단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늙는다는 건 끝이 아니라 진짜 자신을 만나는 시작이라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책이 전하는 궁극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이란 과연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 책의 저자 와다 히데키는 그 해답을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관점은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 박사의 통찰과도 닿아 있습니다. 그는 나치 수용소의 극한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인간이 가진 의미부여 능력을 행복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즉, 외부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히데키 박사의 말처럼 노화를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바로 이 의미부여의 기술에 해당합니다. 80세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몸이 불편해도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따뜻한 안부를 묻는 일,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며 한 잔의 차를 음미하는 일, 아니면 젊은 날 좋아했던 음악을 다시 듣는 것처럼 단순하지만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활동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일상은 작아 보여도 자신이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곧 존엄한 삶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무의입니다. 도덕경에서 노자가 말한 무의는 게으름이 아니라 억지로 애쓰지 않고 흐름을 받아들이는 삶의 방식입니다.
책이 강조하는 하지 않아도 된다, 참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는 바로 이 무의의 미학을 실천하는 태도에 해당합니다. 억지로 치료받지 않아도 괜찮고 억지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을 억지로 고치려 들기보다 자연의 리듬에 따라 삶을 조율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단지 철학적인 사유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건강의 측면에서도 유의미합니다. 미국의 내과의사 앤드루 와일 박사는 그에 져서 자연 치유에서 면역 시스템은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고 스트레스 없는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 반응한다고 강조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고 반대로 편안하고 즐거운 상태에서는 자가 치유 능력이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좋아하는 음식을 즐기고 소소한 기쁨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암을 막는 약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와다 히데키 박사의 경험을 통해 확인된 사실도 같습니다. 해마다 부검을 통해 드러난 현실은 85세 이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 안에 암세포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생전 그 사실조차 모르고 행복하게 살다가 다른 이유로 생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암보다 더 두려운 것은 오히려 그것을 억제하려는 강박일지도 모릅니다. 이는 네빌 고다드가 자주 말하던 믿음이 현실을 만든다는 철학과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병에 대해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할수록 그 현실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가장 본질적인 조언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이 나이에라며 참는 것은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말처럼 이제는 남들의 시선보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 80세 이후의 인생이 진정한 자유의 시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존재하는 두려움과 죄책감, 의무와 억압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켜야 합니다. 그 첫 시작은 단순히 해도 될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다는 확신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삶을 더는 연장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완성해 나가야 할 예술작품이라 여긴다면 우리는 비로소 남은 날들을 의미의 시간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행동입니다. 스스로에게 묻고 진심으로 답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가? 그 대답이 아니오라면 지금 당장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이 책이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